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가진 건 너무 없고 내 배경은 너무 부족하고 나이마저 젊지 않다면 정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도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만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허술한 도구로도 완벽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기회를 붙잡아 거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의 삶을 읽으면서 저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용기를 담아 성공과 부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런던 탑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릇에 담긴 물이 끓자 그 위에 꽉 닫아놓았던 그릇이 들썩거리는 것을 우연히 보고 증기라는 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스터 후작입니다. 그는 관찰 결과를 토대로 발명의 세계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뉴코먼과 같은 사람들이 증기를 이용하는 기계를 만들고 와트가 마침내 글라스 대학교의 의뢰로 뉴코먼 방식의 증기 기관을 추리하게 될 때까지 이 책은 오랫동안 증기 연구자들이 일종의 교과서처럼 탐독하는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트는 우연한 기회에 증기 기관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자 즉시 개량 작업에 착수해 평생 동안 노력한 끝에 증기 기관을 완성했습니다. 기회를 잡아서 우연한 사건을 목적에 맞게 응용해 가치 있는 일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존슨 박사는 천재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천재성이란 평범한 정신력이 우연히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길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은 언제나 충분한 기회를 찾습니다. 기회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이들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화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은 대학이나 박물관이나 공공미술관에 몸담고 있는 이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위대한 기계 기술자나 발명가도 아니었으며 기계연구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발명의 어머니는 편리한 시설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가장 위인을 많이 배출한 학교는 곤경이라는 학교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인들도 평범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장인이 된 것은 도구 덕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숙달된 기술과 꾸준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서툰 일꾼이 연장만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명한 초상화가 존 오파에게 물감을 어떻게 배합하기에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물감을 내 머리와 배합합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제임스 퍼거슨은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시계와 같이 놀라운 물건을 평범한 주머니 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칼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퍼거슨이 될 수는 없지요. 과학자 조지프 플렉 박사가 숨은 열을 발견할 때 사용한 도구라고는 물을 담을 냄비 1개와 온도계 2개밖에 없었고 뉴턴은 프리즘 1개, 렌즈 1개, 그리고 두꺼운 판지 1장을 가지고 빛의 구성과 색의 근원을 밝혔습니다. 어느 저명한 외국 학자가 과학자 올러스턴 박사를 방문해 그렇게 중대한 발견을 많이 해 과학계에 많은 공헌을 한 그의 실험실을 보여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사는 손님을 작은 서재로 데리고 가서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차 쟁반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실험실의 전부입니다. 그 쟁반에는 지게 접시 몇 개, 시험 용지, 작은 저울, 그리고 쥐관 한 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토더드는 나비의 날개를 세심히 관찰해 색을 배합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작은 곤충에게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는지 모릅니다. 스코틀랜드의 풍속화가 데이빗 윌키에게는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와 헛간 문짝이 연필과 캔버스 구실을 했습니다. 한화가 토머스 뷰익은 고향에 있는 오두막집 벽에서 분필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했고, 미국 태생의 화가 벤저민 웨스트가 처음 사용한 붓은 고양이 꼬리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 버거스는 한밤중에 담요를 들판에 깔고 누운 채 작은 구슬을 꿰어 놓은 실을 자기 눈과 별 사이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며 전체 지도를 그렸습니다. 플랭클린은 비단 손수건에 막대기 2개를 가로질러 만든 연으로 구름에서 번개를 훔쳐냈으며, 와트는 해부학자가 해부하기 전에 사용한 낡은 동맥 주사기로 첫 번째 응축 증기기관 모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구두 수성공 밑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가죽 조각을 두들겨 평평하게 만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사용한 사람은 기포드이며, 미국의 천문학자 리텐하우스는 쟁기로 밭을 갈며 일식 주기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매 순간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동양학자 세무열 리 교수는 평범한 몫으로 유대교 예배당에서 의자를 수리하다가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발견하고 히브리어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원전으로 읽고 싶어서 헌책을 사서 히브리어 문법을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수학자가 된 에드문드 스톤은 가난한 정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가일 공작이 어떻게 라틴어로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을 수 있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알파벳 24자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전념과 끈기, 그리고 기회를 꾸준히 활용하는 자세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소설가이자 시인인 윌터 스콧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개발의 기회를 찾아내 우연을 가치 있는 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말년에 에든버러 경기병대에서 보급 장교로 근무하던 중 말에게 치여 부상을 당하고 한동안 집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은 빈둥거리는 것을 싫어해서 이내 일을 시작했는데 겨우 사흘 만에 최후의 음유시인의 노래의 첫 편을 완성하고 곧이어서 그의 3대 서사시 중 최고의 걸작을 완성해 시인의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체를 발견한 조지프 프리스틀라 박사는 양조장 옆에 살면서 우연히 화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조장에 들렀을 때 발효주 위로 떠오르는 기체에서 반짝거리던 부스러기들이 사라지는 특이한 광경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당시 그는 40살이었지만 화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는데도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책을 여러 권 뒤져보았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알려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안한 조잡한 장치를 가지고 혼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신기한 결과를 얻자 실험을 계속해 곧 그의 손으로 기체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칼 셸레도 스웨덴의 한 벽촌에서 같은 문제를 놓고 혼자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자였지만 약방에서 구한 유리병 몇 개와 돼지 방광과 보잘것없는 장치를 이용해 여러 가지 기체를 발견했습니다. 험프리 데이비는 약방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아주 조잡한 장치를 가지고 최초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대로 주워 모은 재료를 이용해 도구들을 즉석에서 만들었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냄비와 프라이팬, 약제사의 진료실에 있는 약병과 용기를 실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언젠가 렌즈 앤드 해변에 프랑스 배 한 척이 난파했는데 그 배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의사의 진료 가방에 구식 관장 기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데이비와 가깝게 지내게 된 그 의사가 관장 기구를 선물하자 데이비는 무척 기뻐하며 자신이 고안한 기체역학 장치에 그 기구를 부품으로 이용하고 그 뒤에는 열의 성질과 근원에 대한 실험을 할 때에도 이 기구를 공기 펌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없어도 허술한 도구로도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는 온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작은 것부터 움직이는 용기, 그리고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결심 하나를 심어주었길 바랍니다. 이제 그 변화를 만들어낼 주인공이 되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MD톡스와 함께 걸어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